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김상욱 의원 좀 띄워봐 주세요. 왜 제가 김상욱 의원 별 관심도 없는데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느냐? 저게 3월 12일이니까 어제예요. 어제 기사인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지 안 되면 뭐 죽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 목숨을 저렇게 아무리 자기 목숨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되나?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는 말은 뭡니까? 저 참 희한한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그 정신 세계가 4차원이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 뭐 자기가 뭐 간디입니까? 저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김상욱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좀 참 찾아봤어요. 그래서 김상욱이 누군가 그 울산의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울산에 연고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김상욱 의원이 1980년생인데 1월 1일생이에요. 1월 1일생이니까 아주 빠른 80이란 이야기지. 빠른 80도 아니고 아주 빠른 80. 1월 1일이 생일이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9년생들하고 같이 다녔겠죠? 그러면 양띠겠네. 제가 67년생이니까 양들의 침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면은 제가 67년생인데 저 친구는 79년생하고 마찬가지라고 치면 12살 차이니까 양띠겠지. 양띠면은 86이니까 98학번쯤 되겠네요. 저 사람은. 대구 사람인데 대구 영진고등학교 나오고 고대법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몇 학번인지는 제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깜빡했네. 그 모르겠고 어쨌든 고대법대를 2006년도에 졸업했대요. 2006년도에 졸업하고 뭐 그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해상하고 우리은행에서 잠깐 근무하다가 2006년도에 졸업하고 6, 7, 8 한 3년 정도를 현대해상 화재보험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은행 되게 좋은 회사죠. 여기에 이렇게 근무하다가 뜻한 바 있어가지고 왜 뜻을 갖다가 했느냐? 그때 뭐가 생겼느냐? 로스쿨이 생겼어요.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로스쿨 1기로 어디 로스쿨을 들어갔느냐? 부산대 로스쿨 들어가고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2012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보면은 김상욱 의원이 고등학교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대구에서 나왔어요. 대학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고대니까 서울에서 나왔어요. 로스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부산에서 나왔어요. 연고가 있다라고 하면 대구, 서울, 부산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뜬금없이 울산에 가서 변호사를 갖다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울산이 그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울산이 공업도시라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변호사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울산 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PD님 송철호 그 울산시장 사진 혹시 있으면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변호사를 어디서 시작했느냐? 처음부터 개업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어디 갔습니까? 수료하고 예금보험공사 갔다가 뭐 삼성 갔다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갔다가 그 좀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짬밥이 좀 찬 다음에 변호사 개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상욱 의원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취직을 했는데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울산에서 변호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모셨던 변호사님이 누구냐? 새끼 변호사로 모셨던 분이 누구냐? 허걱하는 생각이 드는데 송철호예요. 송철호가 누굽니까? 울산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형님으로 모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 문재인 대통령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철호 형님이 국회의원이든 울산시장이든 딱 한 번만이라도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울산시장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울산시장 부정선거 3종 세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당내 경쟁자 이렇게 주저앉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김기현 후보
본선에서 상대방 후보는 그 표적 수사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자기 유권자들한테는 막 이것저것 선물 안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울산시장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는 징역형 3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님이 무죄를 딱 때려줬던 그분이 바로 송철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송철호 변호사 밑에서 첫 그 변호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변호사를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 김상욱이다. 그런데 뭐 김상욱 의원이 송철호 변호사 밑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른 로펌 거쳐가지고 자기 개업을 한 게 2014년에 그 개업하고 그 사무실을 더 키워가지고 법무법인을 만들어가지고 2018년에 법무법인 더 정성이라고 하는 법무법인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표 변호사 하면서 한국노총, 울산 남구청, 울주군청 뭐 이런 데 자문 변호사하고 국민의힘 울산시당 법률자문위원장도 했대요. 그리고 KBS 울산 방송국 시사투데이를 진행했대. 그럼 제가 KTV 글로벌 인사이트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울산이고, 그다음에 울산 방송 시사본부 U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나갔대. 저랑 뭐 이렇게 방송도 한 거 뭐 그런 건 좀 비슷하긴 하네. 어쨌든 그러다가 2014년 3월 15일에 작년에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가도 이렇게 지팡이라도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데, 뭐 강남, 뭐 어디 뭐 대구도 있었나?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울산 남구 갑이었는데 거기에 국민 추천제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김상욱 의원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6월 20일, 2023년 6월 20일에는 초선 의원인데 울산 시당위원장이 됐어요. 국민의힘 울산 시당위원장이 됐어. 초선인데 이거 대단하지 않나? 그 울산에 국회의원 많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초선인데 그 울산 시당위원장을 할 수 있었지?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젊은 변호사가 국회의원도 되고 잘 나가네,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이 딱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저 김상욱 의원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언제부터인가? 뭐 그 전까지는 작년에는 뭐 젊은 국회의원이 있나 없나 뭐 모르겠다. 뭐 저 사람도 국회의원인가? 뭐 새로운 국회의원인가? 젊네. 앞으로 열심히 잘하면 좋겠네. 뭐 열심히 하겠지. 이런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김상욱 의원이 전면에 확 드러났는데 굉장히 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그거 전에 저게 뭐냐면 12월 4일에 계엄 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12월 4일 01시에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표결을 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들어와서 표결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한 18명인가 뭐 그렇게 들어와서 표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신문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기사 이렇게 쭉 글자 있는 거. 김상욱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가 아닌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이거는 의원들이 국회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한 것이다 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 갖다가 혼란스럽게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2월 7일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 소추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2월 7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무슨 표결하는 게 있었는데 그 표결을 한 다음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르 다 퇴장을 했었어요. 우르르르 다 퇴장했었는데 꿋꿋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나는 철수 안 한다. 나는 철수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이름이 뭐다? 안철수. 이름대로 나는 철수 안 하고 그냥 꿋꿋이 앉아 있겠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의원 꿋꿋이 앉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요, 의사당으로. 뭐 그리운데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요,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제 종결합니다. 끝났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이래야 되는데 몇 시간이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르르 막 뛰어들어왔잖아.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김상욱 의원이다. 그래가지고 김상욱 의원이 뭐 1시간인지 뭐 2시간인지 있다가 다시 의사당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딱 투표를 딱 했어.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찬성했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김상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반대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거는 확인이 안 돼. 왜냐하면 정족수가 대통령이니까 200표 이상이 투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투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200명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투표함을 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욱은 반대표를 던졌대. 그래서 만약에 우르르 다 깠는데 반대표가 딱 있었다. 그러면 저게 김상욱 저거 내가 던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딱 깠는데 반대표가 하나도 없었어. 그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설마 국회의원님이 거짓말 했겠는가? 반대표 던졌겠죠. 그런데 확인은 안 된다. 200표를 갖다가 못 얻었기 때문에 200명이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밀봉해가지고 그냥 없던 걸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어쨌든 김상욱은 나는 투표했는데 반대표 던졌대. 그렇고 못하러 투표를 갖다가 했습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게 언제냐면요. 12월 13일이에요. 지금 입은 옷은 계엄 해제 표결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에 김상욱도 계엄 해제 표결을 갖다가 했었던 모양이네. 뭐 계엄 해제 간절히 바랬지만 뭐 어쨌든 지금 뭐 이대로는 뭐 어떻게 보수의 배신자는 뭐 누구다. 그러면서 탄핵 찬성해야 된다. 저 피켓 시위를 한 게 언제다? 12월 13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4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12월 14일에 제2차 탄핵 소추가 있었어요. 탄핵 소추가 있었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통과가 된 거죠. 누구 뭐 참석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김상욱은 당연히 들어가 있었고 안철수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탄핵 소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탄핵 소추 사유에서 뭐가 빠졌는가? 1차 탄핵 소추 때는요. 뭐가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외교한다. 그게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계속 들어 있었으면 탄핵 소추가 됐었을까? 저는 사실 그것도 의문이에요. 뭐 계엄 내란죄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가치 외교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하면 이거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뭐 계엄 내란죄 이건 내가 인정을 해도 가치 외교까지 넣는 건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빠졌을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가치 외교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탄핵 소추 사유의 큰 양대 축이 계엄하고 내란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표 던진 사람 누굽니까? 그게 안철수잖아요. 철수하지 않고 안철수하고 탄핵표를 갖다 던졌단 말이에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런데 안철수 의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란죄가 슬그머니 탄핵 소추에서 빠졌어? 그러면 나는 탄핵 소추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4일에 어쨌든 상욱이의 눈물이야. 뭐 악어의 눈물은 아닌 것 같고 상욱이의 눈물을 훔쳤대. 김상욱,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끌어내리다니 착잡하다. 12월 14일 토요일 날 오후 10시 17분이네요. 저게 사진은 그 이전이었겠지. 어쨌든 뭐 5시 좀 넘어서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김상욱 의원이 1차 때는 반대표 던졌대요. 본인이 이야기했다니까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사람이 거짓말했겠습니까? 믿습니다. 1차 때는 김상욱 의원 반대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12월 14일에는 찬성했다는 이야기야. 뭐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그 표결이 된 게 언제냐? 12월 27일이었단 말이에요. 한덕수가 그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몇 표라고 그랬습니까? 192표예요. 192표. 그런데 192표 중에 한 표가 누구다? 아니다. 그 192표 중에 저기 김상욱 표는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덕수는 최악의 권한대행이다.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한덕수가 12월 27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 192석으로. 그런데 막상 김상욱은 거기에 표를 던지지는 않고 기권을 했어요. 기권했지만은 어쨌든 한덕수 탄핵돼야 된다라고 주장. 그러니까 참 희한한 사람이야. 제가 봤을 때 왜 그런가? 아니 첫 번째 12월 그 7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찬성표 던졌어야지. 그런데 왜 들어와서 표결해놓고 뒤늦게 와가지고 반대표 던졌다고 그러나? 아니 그 다음에 한덕수가 최악의 권한 대행이고 탄핵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자기도 들어와가지고 표를 던졌어야지. 그러면 한덕수가 192표를 갖다가 한덕수 탄핵이 192표가 아니라 193표가 됐겠네. 말은 그렇게 최악의 권한 대행 탄핵되어야 된다 해놓고 또 슬그머니 빠지고 참 희한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상욱이 2024년 6월 20일부터 뭐였다고 했습니까?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울산 저런 이렇게 막 그 다음에 이제 갈짓자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14일에는 울산시당 위원장을 사퇴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기권했대요. 그래가지고 한덕수는 탄핵되어야 되는데 나는 기권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김상욱 울산시당 위원장 자진 사퇴했다. 그 사이에 1월달, 2월달 뭐 그때까지 온갖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24일에는 뭐가 있었느냐? 김상욱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1인 시위할 때 12월 13일인가 14일인가 그때 계속 연희님 감사드립니다. 그때 시위를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제가 국회 가보니까 그 국회 그 의사당 앞에 자리가 있더라고요. 주차석이. 그 자리가 뭐 여당 대표 앉는 자리, 세우는 자리, 뭐 야당 대표 세우는 자리, 뭐 국회의장 세우는 자리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딱 내려가지고 자기가 목에 두르고 있던 그 목도리를 저 김상욱 의원한테 이렇게 딱 씌워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4일에 그 탄핵소추가 통과가 됐죠. 그 정도로 김상욱은 친한계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김상욱은 이제 친한계 단톡방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계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그 지지하는 뭐 지금 뭐 여러 국회의원들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김상욱은 그 사람들도 더 이상 김상욱 의원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저거 아니고 명태균 특검법 찬성했다고 하는 거 그 없나요?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명태균 특검법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명태균 특검법이 그 올해 2월 11일에 발의가 됐는데 2월 27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이 13일이니까 내일 정도에는 아마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누구다? 그게 김상욱이다. 그래서 참 어떻게 저런 법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호사인데 저런 법에 찬성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서 그게 참 이상하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제 다시 한번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탄핵이 기각 내지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 표정이 완전히 싹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말고 그 민주당에서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빡빡 깎고 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해야 된다. 단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헌법재판관들한테 정영식, 김복형, 그 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세 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피정숙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기각하지 마시고 각하해 주세요. 그러면 김상욱만 찬성,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저기 김상욱 그거 띄워봐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헌법재판관 세 분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안에 대해서 제발 기각은 하지 말아 주시고 각하해 주세요. 왜 각하해 달라고 합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80년생이면 아직 청춘이구만. 제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12살 어리니까 지금 40대 중반. 야, 80년생도 46살 됐네. 참 허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40대 중반밖에 안 된 앞길이 구말리 같은 국회의원님 돌아가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각되면 죽는다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하되면 기각이 아니니까 안 죽겠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각하를 갖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상욱 의원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이 저렇게 살면 되냐? 왜 그러는가? 자, 박수현 의원 등 해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아니 만약에 지금 김상욱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이 꼭 인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기에 들어가세요. 저기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밥을 굶어야지. 왜 기각 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단식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단식한다고 그러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손혜원 의원 그거 좀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좀 손혜원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약에 부동산 투기했는데 그게 밝혀지게 되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목숨 내놓지 말고 내가 전 재산 내놓으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부동산 투기 유죄 나왔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시란 말은 아니야. 저렇게 극단적인 이야기 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저는 그 의견 존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다음에 내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어쨌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한 거는 비상계엄은 내란이야. 나는 무조건 계엄은 내란이야. 그냥 이해는 안 되는데 외웠어. 저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외워버려. 그냥 그러면 외우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상욱도 계엄은 내란이야. 그냥 외워버려. 그런데 계엄은 내란인데 이게 탄핵이 기각이 말이 돼? 그럼 당연히 인용돼야지. 나 그거 참을 수 없어. 그러면 지금부터 굶으라니까. 왜 기각 나오면 왜 그때부터 굶는다고 그래? 그렇게 한다면 하루라도 굶을까요? 죽기까지 굶는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그 김상우 의원 같은 사람 굶어서 단식해가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거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기 이제 박수현을 사실은 단식은 아니고 금식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까 박수현 의원 좀 다시 띄워봐 주세요. 박수현 의원님이 단식해야 됩니까? 누가 단식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금식해야 되거든요. 저 살 좀 빼야 되는데. 박수현 의원님 저거 직접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슬림하시고 그렇단 말이죠. 배도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관리가 잘 됐어. 저 양반이 관리를 잘하셔. 저랑 이제 대학교 선배고 해가지고 친한데 차라리 저보고는 살 빼라고 금식하라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다 금식 안 하셔도 될 분 많은데 원래 오늘 제가 가서 금식기도를 갖다가 됐습니다. 제가 금식기도 해볼까? 제가 이래봬도요 금식기도 사흘 금식기도는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물만 마시고 사흘 동안 금식기도 2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금식기도 하니까 4.5kg 빠지더만 하루에 1.5kg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금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흘 정도는 해봤는데 물은 그냥 뭐 주구장창 마셨지. 그러니까 물 빼는 이만큼 나오던데 그래도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그 뭐 이렇게 뭐 좀 이야기가 희화화 됐는데 그거는 잘못한 것 같고요. 김상욱 의원은 처신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신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탈당하세요.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가든 조국당으로 가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낫지. 왜냐하면 국민의힘 하는 거 사사건건 다 반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그 보조를 갖다 다 맞추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뭐야 민주당에다가 저 민주당으로 당적 옮기겠습니다. 어차피 지역구니까 당적 비례도 아니니까 뭐 국회의원 배지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울산에 국회의원 한 명 생기니까 더 좋겠네. 그렇게 하는 게 그 더 낫지. 그냥 막 그 사람이 이상해 보이잖아. 아니 본인이 소신 있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괜찮은 건 아닌데 납득은 안 되는데 뭐 본인의 소신 이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볼테르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거 나는 네 생각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죽기까지 내가 그 뭐야 싸워 보겠다. 그런 말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죽기까지 싸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뭐 이런 당에 있으면서 저런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그 나이도 젊고 앞으로 뭐 정치 계속할지 뭐 변호사 할지 모르겠는데 앞길이 창창한 그런 분이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오늘 방송 마치고 저기 가평 가가지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뭐 방송 나가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그것도 뭐 좋은데 그냥 그 성경 말씀 나누면서 이제 막 딱 그러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어떨까? 왜 그런 생각하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 하면 본인이 그분께서 꼭 하시겠다고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럼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한번 좀 쉬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이 그 누구야? 그 이재명 대표 그 공직선거법 선고일인데 그게 이런저런 그 뭐야 킹스 라이온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거니까 한번 그 내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어떤 일이 또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